오늘은 식신상관이 많은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번에 1강으로 해서 우리가 사주를 하나 풀어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초보의 네 사주 풀기. 오늘은 식신상관이 많은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식신상관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이런 사주는 어떻게 푸느냐? 이것도 똑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용신입니다. 용신. 내가 쓰는 주무기가 뭐냐? 주무기입니다. 주무기. 내가 일생을 통해서 써야 될 주무기. 어떤 걸 가지고 나는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용신입니다. 쓸 용자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쓰는 신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장간 있죠. 월지에 대한 지장간. 그러면 여기에서 쓰는 거는 경금하고 신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식신이고 이거는 상관이죠. 요 무토의 토생금 해서 식신이고 토생금에서 이건 상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무기는 식신이나 상관을 써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내가 서비스나 아이디어나 내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무엇이 월지에 나와 있느냐 보면 상관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원령의 지지는 월지 중심으로 보고 천간은 원령 중심으로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천간에 뜬 건 뭐냐? 똑같이 상관이 떴습니다. 월지도 상관이고 그 다음에 천간도 상관이 떴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상관을 써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명조가 되겠습니다. 상관은 내 아이디어, 재치, 그 다음에 구업,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상관은 뭐죠? 상관은 흉신이죠. 그래서 상관은 극을 하거나 합을 해서 상관을 제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관은 아이디어나 재치나 구업도 되지만 이게 제대로 안 쓰였을 때는 법을 위반하고 내 멋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상관은 그냥 놔두면은 흉신으로 돼가지고 내가 나를 제어 못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흉신은 제하거나 합을 해가지고 흉신을 꼼짝 못하게 막아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사길신하고 사흉신이 있을 겁니다. 사길신은 뭐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 재, 인, 식입니다. 그 다음에 사흉신은 살, 쌍, 겁, 인. 그러니까 사길신은 정관, 그 다음에 이건 재물이 되죠. 편재, 정제가 다 똑같이 정편을 가리지 않으니까 재는. 그 다음에 이거는 정인, 편인, 인도 정편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식신. 요 네 가지가 길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좋은 거니까 생을 해줘야 되고 사흉신 이거는 칠살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상관, 이거는 겁재, 이거는 인인데 이건 칼인자입니다. 그래서 양인이 되는 거죠. 양인, 겁재 양인. 그래서 요 사흉신은 제를 하거나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 합을 해가지고 흉신이 흉신 노릇을 못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흉신의 좋은 작용만 우리가 꺼낼 수 있게끔 하려면은 합을 하든지 제를 하면은 흉신의 좋은 작용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주를 보면은 용신이 흉신이냐, 그 다음에 길신이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흉신일 경우에는 이 흉신을 흉신을 제압하는 운이 들어올 때 발복을 하고 길신일 경우에는 길신을 생할 때 생하는 기운이 들어올 때 발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볼 게 용신은 벌써 이제 나왔죠. 상관이다. 그 다음에 천간에 투칠한 것도 상관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사주의 병은 무엇이냐? 두 번째 그 체크해야 될 게 병이죠. 이 병이 그 무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상관을 생하는 거죠. 그 토생금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을 제어하는 힘이 없을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자 하고 와서 그러면은 상관하고 겁재나 비겁이 합을 이 옆에 있어가지고 있으면은 그 친구 따라서 놀다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학창 시절에 상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겁재나 비겁이 들어오면은 공부를 안 하고 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놀다가 뭐 세상 이렇게 많이 그 저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주의 상신은 무엇이냐? 상신을 이번에 또 찾아봐야 돼. 상신이 있는지 없는지. 상신이 없으면 이 사주는 상당히 힘들게 되죠. 상관에 그 비겁이 있어가지고 그걸 상관을 생하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이 병화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신합을 하는 거죠. 이 상관이 이 편인이 뿌리가 없는 게 좀 흠이지만 그래도 어떻든 그 병신합을 하기 때문에 상관패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상관패인. 이렇게 되면은 내 아이디어나 어떤 내 재주나 이런 부분들을 학문이나 문서로 승화시켜서 잘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은 우리가 만나서 좋은 게 뭐죠? 첫째가 재입니다. 재. 재물을 만나면은 상관생재하죠. 제일 좋은 겁니다. 내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가지고 재물을 번다. 이게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가 인입니다. 인. 상관패인. 내 재주나 아이디어를 학문이나 어떤 문서나 계약이나 이런 걸로 승화시키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학생 때 만약에 상관패인이 돼가지고 인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학문으로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나 아니면은 어떤 작가나 이런 사람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글도 잘 쓰죠. 이렇게 되면은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들어와서 상관폐인하면은 어떤 계약이나 문서나 이런 걸 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두각을 나타내도 좋죠. 상관은 또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설득을 잘하고 그걸 가지고 문서를 받아오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살이 되는 거죠. 살을 만나는 겁니다. 상관제살이 되죠. 내 아이디어나 재치 가지고 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한다. 아니면 내 아랫사람으로 어떤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이제 상관제살도 좋은 거죠. 근데 제일 좋은 게 재고 두 번째가 인이고 세 번째가 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주는 그 인이 있어 가지고 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주가 좀 성격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좋게 보는 거고 이제 단점으로는 이 사주는 그 금기운이 많죠. 금기운이 많아서 토기운이 그 묻힌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금, 다, 토, 변 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궁하고 성이 닫히는데 궁은 자식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은 이게 이제 비견이니까 이제 형제 자매가 되고요. 그래서 궁으로 따지면 자식하고 연이 좀 약하다. 그 다음에 형제하고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옛날에는 자식을
요즘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옛날에 이 사주 명리학이 태동될 때는 자식은 아들만 자식이라고 했었습니다. 딸은 자식 수에 들어가질 않았었어요. 요즘 보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요즘에 만일에 이게 태동되는 학문 같으면 딸도 분명히 이제 그런 딸 넣었을 텐데 옛날엔 또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조는 실제 이제 아들은 없고 딸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견이 이렇게 합을 하고 비견이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재가 못 들어오는 거죠. 재가 들어오면 이제 토국수 하니까 재가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무재 사주에 무관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시모하고 그다음에 돈하고 이런 쪽에 연이 좀 약할 수가 있고요. 그 무관사주에 식상이 이렇게 많으면은 남편 운이 별로 없습니다. 남편이 맥을 못 치죠. 그 여자가 식상운으로 흐르면은 남편이 그 맥을 못 쓰고요. 남자가 식상으로 흐르면은 자식이 그 맥을 못 씁니다. 왜냐면은 여자한테 식상은 자식인데 자식이 이 식상에 관을 치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맥을 못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남자한테 그 식상은 관을 치니까 남자한테는 자식이 그 관이죠. 그래서 남자가 그 식상으로 흐르면은 그 자식이 맥을 못 쓰고 여자가 식상으로 흐르면 남편이 맥을 못 씁니다. 이게 이제 이치고, 그다음에 남녀 공이 비겁으로 흐르면은 재가 다치기 때문에 부친 쪽이 탈이 납니다. 실제 여기 보면은 그 비겁으로 흐르거든요. 이때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식이 비겁으로 흐르면은 부친 쪽에 사단이 납니다. 그 사별이 되든지 아니면 이별, 뭐 아버님이 어디 다른 데로 가시든지, 그 다음에 뭐 아버님이 파산을 하든지 이런 일을 꼭 겪게 됩니다. 이 사주가 무섭다는 게 어떤 기운이 들어오면 그 기운에 따라서 꼭 발생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이 사주의 어떤 보면 단점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원국적으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그 운은 어떻게 흐르느냐? 그 대운방을 보시면은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누구나 이렇게 이제 네 방이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6월에 태어났죠. 6월에 태어났는데 여자가 연간이 양간이면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고 그랬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운이 흘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흘러야 좋죠. 왜냐면은 상관이 재운을 만나니까 상관생대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자로 이때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마 이렇게 흘렀을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반대니까. 근데 남자는 저기 양간으로 흘렀으면은 시계 방향으로 흘렀으니까 이렇게 흘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이 명조로 태어날 것 같으면 남자로 태어나는 게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명조는 그러니까 여기 사오미 인묘진으로 흐르죠. 그러면은 그 화운으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재혼만 못하더라도 그래도 인운이 흐르는 거는 상관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때는 좋고, 그 다음에 인묘진 그 관방으로 흐르면 상관에 이제 상관경관하니까 이때는 안 좋죠. 이런 식으로 흐르고 이제 후반에 좋은데 이건 좀 나이가 너무 많아서니까 수기운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대운방은 그래서 초년 저기 20대, 30대, 40대가 좋고, 그 다음에 그 뭐 20대가 아니라 30대, 40대, 50대가 좋고 그 다음에 60대가 안 좋고 이렇게 흐르는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이 대운방을 보면은 아 운이 어떻게 흐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운을 봐야 되는 거죠. 대운을 보면은 초년에 식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 상관격의 식신은 좀 격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식신이 왔기 때문에 나름 초등학교 때는 재주도 있고 활발하고 그 명랑하게 아마 그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명조가 좀 안 좋았을 때가 기미대운이죠. 기미대운. 상관을 쓰는데 겁재가 들어왔으니까 아래 위로 겁재가 달았으니까 이때 부친 쪽에 탈도 나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기미대운 쪽이 상당히 좀 패가 났었고 30대 들어와 가지고 화운으로 흐르면서 그 좋아진 거죠. 그래서 30대, 40대가 좋고 50대도 그 진토가 들어와서 토생금에서 상관을 생하지만 말썽 같은 건 있었지만 이게 신진 반합을 하기 때문에 신진 반합에서 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패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 50대는 뭐 그래도 잘 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60대가 되면은 이 목기운이 들어오고 관이 들어오죠. 관이. 그 상관격에 관이 들어오면은 상관경관 해가지고 옛말에 상관경관 위화백단이라는 말이 있죠. 이때 좀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이나 그다음에 배우자 쪽에 관은 직업이나 이제 여자한테 관은 또그 배우자니까 그런 쪽에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60대 운은 좀 안 좋은 운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70대가 오면은 살이 오니까 상관 제사라니까 또 나름 어떤 공을 세우는데 인신충을 하니까 또 어떤 이동수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변동수가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그 전체 그 대운방하고 대운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운을 해서 직금 운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금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직금은 이제 병진대운에 올해가 이민년하고 내년이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럼 임묘진, 사오미로 흐르는데 그 올해는 이제 살이 들어오는 거죠. 올해는 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의 살은 나름 상관 제사라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뭐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직장에서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간으로 보면은 재가 들어오면은 토국수 해가지고 재물이 좀 깨지는 수가 있다. 직업적으로는 그래도 좋은데 그 다음에 재물 쪽으로는 좀 일부 재물이 나가는 부분도 있다.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재물이 나간다. 돈 벌려고 하다가 그 돈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는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근데 그것이 이제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해결은 되고 그 난제는 해결하지만 돈은 좀 깨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이 들어오면은 상관이 이제 관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천간에도 무기합되죠. 천간은 무기합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묘유충하죠. 그래서 묘유충에서 내 자리 쪽이 조금 그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은 묶이고 그래서 내년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이 명주한테도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올해부터 올 하반기부터 좀 조심해야죠. 내년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그 전에부터 어떤 그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니까 올해 어려운 쪽에 무슨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내년에 내 하는 일로 잘 안 되고 돈도 묶인다 이럴 케이스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 대비할 때는 이제 올해 하반기 월음까지 이제 보면서 그 월에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 것까지 같이 이제 그 체크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 월음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이런 식으로 내년이 안 좋다 그러면 올해 월음까지도 다 체크를 해가면서 그렇게 사주 명절 풀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거는
그 대운방도 중요하고 대운도 중요하고 세운도 중요하고 월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국을 제대로 다 풀고 그 원국을 풀었으면은 이 대운과 세운을 그 대조해 보면서 밑에 또 월운까지도 비교해 보면서 풀어야 제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용신은 월지, 그 다음에 천간에 투출한 월령, 이걸로 용신을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강신약해서 뭐 용신이 뭐 억구용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절대로 용신은 월지다. 그리고 월지에서 투출한 월지장간이다. 단 비견 겁재는 용신이 될 수 없다. 이건 용신이 안 됩니다. 나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 외의 것이 투출하면 그것이 용신이다. 그것이 흉신이면은 극하거나 합을 해야 되고, 그것이 길신이면 생할 때 발복을 한다.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가 운이 따로따로 들어왔을 때는 지지를 우선으로 해서 본다. 천간은 좋은데 지지가 나쁘면은 패고, 그래도 천간이 좀 안 좋은데 그 지지가 좋으면 그래도 버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천간하고 지지하고 이걸 살펴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천간과 지지에 관하고 살이 떴을 때 이거는 다른 용신에 대비해서 먼저 이거를 살펴본다. 이거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신하고 상관이 이렇게 많은 사주를 봤습니다. 이 사주는 본인이 가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식신으로 흐르면은 남편이 맥을 못 쓰고 본인이 어떤 가장 역할을 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나 식신 상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활발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어떤 그 분야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의 어떤 명절을 가지고 오늘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명절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초보의 내사주 풀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